계속해서 똑같은 무늬들이, 그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채색할 때 조금 지루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색깔 단계를 좀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색상들이 반복되어서 채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반복적인 그런 색상들을 어떻게 조금 더 다양하게 채색을 할 수 있는지 4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채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쭉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물고기 아트의 5번째 컬러링 키트 도안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예쁘게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붉은 열매 리스 컬러링 도안인데요. 컬러링 키트로 나와 있는 이 펜지 꽃다발 이 구성과 동일합니다. 도안 키트는 물고기 아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지만, 그리고 반복적인 내용이 많은 그림이지만 명도 조절과 이제 색상 조절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스케치 도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도 이 영상 하나로 충분히 예쁘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나뭇잎 하나하나 그리고 열매 하나하나를 채색을 하면서 뭔지 모르게 마음도 정리되고 힐링되는 순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채색이 아니라 제대로 또 멋지게 수채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그리고 정말 안성맞춤인 물고기 아트 컬러링 키트니까요.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저와 함께 예쁘게 완성해 보시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도안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컬러하고 붓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미젤로 물감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이 퍼머넌트 레드와 후커스 그린, 셋그린,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을 사용해서 붉은 열매 리스를 그릴 거고요. 이 4가지 컬러를 키 컬러로 주로 사용을 할 건데,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들어가는 색상이 있다면 옆에 이렇게 화면에다가 색상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은 화홍 320 시리즈의 3호 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붉은 열매하고 작은 이파리들, 나뭇잎들이 이렇게 구성된 단순한 이미지이지만은, 이런 그림을 한 번쯤 그려보셨을 때 뭔가 나는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반복적인 그림들이 있을 경우 더 채색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계속해서 똑같은 무늬들이, 그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채색할 때 조금 지루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색깔 단계를 좀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색상들이 반복되어서 채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반복적인 그런 색상들을 어떻게 조금 더 다양하게 채색을 할 수 있는지 4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채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쭉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붉은 열매를 채색하는 방법, 두 번째, 겹쳐져 있는 붉은 열매를 채색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나뭇잎을 채색하는 방법, 네 번째, 겹쳐져 있는 나뭇잎을 채색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같이 해보고 전체 완성 영상을 과정으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붉은 열매를 채색하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붉은색으로만 채색을 하는 거예요. 이 퍼머넌트 레드를 팔레트에 풀어주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죠. 그 영상을 꼭 숙지하시고 보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영상은 여기 있죠. 여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링크는 더보기란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팔레트에 물감을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물량을
적절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적절한 물의 양은 이렇게 물기가 왔다 갔다 촉촉하게 왔다 갔다 되는 정도. 자, 물이 더 넉넉한 게 오히려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휴지를 항상 옆에다가 놓으시고 한번 물기를 살짝 빼주신 다음에 여기 맺혀 있는 물을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싹 빨아들여 주시고 살짝만 갖다 대면 돼요. 그리고 다시 퍼머넌트 레드를 자, 이렇게 꾸덕하게 묻혀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들에 그냥 톡톡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같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금 채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조금 여리여리하게 색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붓에 물감을 조금만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물감을 골고루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가장자리 쪽 라인 잘 맞춰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휴지에 물기를 살짝 뺀 다음 이렇게 빨아들여 주세요. 붓으로 적당히 남아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빼주시고 또 꾸덕하게 퍼머넌트 레드를 다시 묻혀서 같은 방법으로 가장자리 쪽 아니면 이렇게 톡톡톡톡 밝은 부분을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채색을 하면 이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채색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완전히 빼주신 다음에 붓에 힘은 주지 마시고 밝은 부분 쪽에 한번 이렇게 쓱 지그시 힘주지 말고 한번 쓱 눌렀다가 떼주시면은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러니까 물감과 물을 같이 걷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도 채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한 이 작업은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만 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색깔을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붓이 하나가 더 있으면 색깔 섞임 없이 조금 예쁘게 더 칠할 수 있어요. 색그린을 팔레트에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물이 조금 넉넉해야 돼요. 이렇게 맺히는 정도의 물량으로 이 원의 3분의 1 정도 혹은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채색을 하신 다음에 물 지금 맺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퍼머넌트 레드를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붓에다가 묻혀주세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정도 양으로 묻어 있거든요. 요거를 안 칠해진 부분부터 이렇게 하면서 위에랑 톡 건드려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채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톤 그라데이션이 표현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너무 똑 끊기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고 이 주변을 살살살살 자, 붓에 힘 거의 주지 않으셔야 돼요. 자, 살살살살 어루만져 주시면 그냥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톡톡톡톡 어루만져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고요. 물맺힘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빼주시고 지금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니까 한 번 더 난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 퍼머넌트 레드를 꾸덕하게 묻혀 오셔서 한 번 더 아래쪽이나 뭐 옆쪽이나 이런데 톡톡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붉은 열매 리스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채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찍어줄 건데요.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서
자, 여기 부분에 이렇게 콕. 너무 진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요렇게 뭐 앞쪽으로 찍는다든지 약간 위쪽으로 찍는다든지 이건 아직 좀 덜 마르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콕 찍어서 이 열매의 그 포인트도 한번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는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채색을 해볼게요. 요거 3개를 같이 채색을 할 건데요. 이제 겹쳐 있는 부분일 때가 우리가 조금 어렵잖아요. 자, 이럴 때는 퐁당퐁당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메인이 되는 아이부터 칠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그 열매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 가운데 있는 열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거 3가지 방법을 모두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조금 진하게, 조금 밝게, 그 다음에 이렇게 투톤. 그래서 다양하게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자, 먼저 조금 진하게 넣어보겠습니다. 라인을 잘 맞춰서 이렇게 먼저 싹 그려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라인을 계속 어루만져 주시면서 잘 만들어 주시면은 예쁜 모양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물기를 좀 빼고요. 밑에 맺혀 있는 거를 조금씩 걷어내 줍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걷어내면은 물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채색이 예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금씩 빼주시고요. 저는 여기 부분에 조금 더 진한 붉은색을 콕 찍어 올게요. 이렇게. 이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색상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손을 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시작 부분인 여기만 톡톡톡톡 해줘도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번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씻어낸 다음에 물기를 쫙 빼주고 밝은 부분에 한번 지그시 살살 눌러서 이렇게 밝은 부분 표현을 싹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걷어내시는 거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개별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감을 익혀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칠했는데요. 얘가 일단 진하게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 경계 부분은 조금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물을 많이 타서 그러니까 색을 좀 적게 해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자, 색을 조금 적게 해서 밝은 명도로 칠해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게 완전히 마르고 나면 옆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붓을 약간 지그시 눌러서 옆쪽으로는 번지지 않게끔 이 라인을 살짝 남기면서 채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물기를 살짝 빼주고 살짝 이렇게 걷어내준 다음 촉촉하게 있을 때 또 이렇게 물감을 묻혀서 가장자리 쪽 여기다가 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극명한 차이가 나야 서로 다른 열매라는 느낌이 확 날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해 가시면서 색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밝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여기하고 대비가 돼요. 자, 요거는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얘처럼 이 부분이 좀 밝으면 돼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쇳그린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이 부분에 초록색을 조금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 물기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살짝
걷어내주고, 아까랑은 이 위치가 완전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밑으로 너무 훅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여기 부분에 물기를 살짝 올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채색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아래로 쭉 흘러내려서 연두색이 아예 다 묻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도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자리 진한 부분 쪽에 그냥 톡톡, 옆에 요 나뭇가지 뒤쪽으로도 이렇게 열매가 연장되어서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붓끝을 잡고 세심하게 한번 채색하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디테일하게 예쁘게 그림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포인트까지 같이 찍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이 열매 포인트도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칠하는 것보다 그냥 무심하게 툭, 요런 식으로 그냥 콕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열매는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나뭇잎 채색 같이 해볼게요. 붓을 둘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오늘은 단순 채색이기도 하고 하지만 명도와 채도의 그런 차이를 좀 많이 주는 채색으로서 완성이 되면 조금 투명하고 좀 아기자기 귀여운 그런 맛이 나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빛과 그림자, 뭐 여기가 아래쪽인데 왜 밝아요? 뭐 왜 어두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예쁘게 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셉그린을 묻혀오고요. 나뭇잎이 굉장히 뭐가 많죠. 일단 그것만 생각하세요. 앞쪽에 있는 나뭇잎은 셉그린,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나뭇잎은 후커스 그린. 요렇게 일단 색깔 선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셉그린이 이제 조금 더 밝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밝게, 뒤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진하게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그쵸? 좀 밝게 셉그린으로 칠하겠습니다. 항상 휴지를 손에다 쥐고 물 조절 이렇게 하셔서 작은 면적에서 어느 정도 물 양을 적절히 넣을 수 있는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골고루 펴 발라졌죠? 지금 물이 촉촉하게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살짝살짝 오가는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 물기 좀 빼고요. 팔레트에 있는 셉그린 쪽에 있는 색상을 조금 묻혀와서 이렇게 인맥을 살짝 그려준다든지 조금 더 묻혀와서 아까 여기에 이렇게 색상을 톡톡톡톡 넣었던 것처럼 가장자리 쪽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톡톡 넣어주면은 요 안에서도 밝고 어두움이 바로 표현이 됩니다. 자, 또 만들어져 있는 셉그린 쪽 가서 또 칠해 오는 거예요. 또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이론 설명드리면서 물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일단 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맞게끔 물을 좀 빼보자. 그게 이제 가장 포인트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연습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면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컬러링 키트는 단순히 그냥 리스를 채색하는 느낌이 아니라 물 조절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단순 이런 작업들 계속 똑같은 애들을 칠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안에서 조금 단조롭지 않음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여기셔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컬러링이거든요. 하나하나 채색을 하면서 되게 잡생각도 저는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몰두를 하면 그런 생각의 정리도 되고 약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을 드리는 붉은 리스 도안입니다. 자, 여기 3개를 같이 칠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거 칠할 거예요. 자, 뒤에는 호커스 그린,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자, 면적에 따라서 물의 양도 달라져야 될 거예요. 자, 굉장히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물도 조금 작게 가지고 와서 딱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뭇잎도 여러분들 퐁당퐁당 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 맞닿는 부분에는 경계가 또렷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뭐 옆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를 다시 밝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처럼 조금 더 어둡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자, 여기는 제가 한번 진하게 호커스 그린으로 마른 색깔은 진하지만 물기는 아시죠?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물기를 쭉 빼주시고 자,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물기를요 완전 꾹 눌러서 완전히 빼주세요. 그 다음 인맥을 따라서 붓끝을 세워서 인맥 따라서 싹 그려주면요. 어두운 이 안에서 가운데 인맥을 따라 색과 물이 약간 살짝 걷어내지면서 이렇게 인맥 표현이 바로 자연스럽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꼭 사용을 해보세요. 여기도 자, 쭉 매트하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칠한 다음에 물기를 쭉 빼서 이것도 물기 빼실 때 붓이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빼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많이 빼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짝 지그시 갖다 대시면 되고 이렇게 가운데 인맥을 싹 긁어내 주시면 이렇게 인맥이 딱 그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나뭇잎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처럼 이렇게 인맥을 하나 그려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한두 군데 뭐 정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부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나뭇가지 그려야겠죠? 여기서는 별로 정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굉장히 가는 이 나뭇가지도 있고 조금 굵은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굵은 애들도 있고 그런데 자, 이렇게 일단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주세요. 붓끝을 이렇게 거의 90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더 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칠해주시고 그리고 칠하다 보면 약간 어디가 어디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싹 뒤로 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칠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리스에 나뭇가지를 그리실 때는 쭉쭉쭉쭉쭉 갔다가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분을 좀 완성을 해놓고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시면 돼요.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더 묻혀가지고요. 어두운 부분 쪽 한쪽 면들은 조금씩 이렇게 더 터치를 아래쪽으로나 위쪽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두께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더 진하게 묻혀 오시거나 옆에 있는 붉은 색상을 같이 섞어 오시면은 레드 브라운 컬러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더 얘하고도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 사이에서 좀 뻗어 나오는 곳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어둡잖아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터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도 이 스케치 도안에
하나하나씩 채색하는 과정을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채색의 순서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붉은 열매를 쫙 다양하게 칠해놓고 그 다음 나뭇잎을 쫙 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채색을 하고 이제 포인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주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 켜 놓으시고 예쁘게 즐겁게 채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물고기 아트 컬러링 키트 5번째 도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채색을 해봤습니다.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쭉 틀어놓고 같이 그리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포인트를 조금 연습을 하시고 다시 영상을 재생 반복을 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이런 종류의 그림들은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물론 다른 그림을 그릴 때도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한 번에 예쁜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그려 나가시면 그 노력의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예쁜 그림을 꼭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순간 잘 안 된다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저와 매주 수채화 그림 같이 그리면서 연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이렇게 좋은 글귀나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작성하셔서 이렇게 액자에 넣어두셔도 정말 좋고요. 글씨를 꼭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예쁘게 액자에 넣어서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그 스티커에도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문구나 글귀가 있다면 따로 쓰셔도 되고요. 다이어리에 꾸미기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매주 여러분들 찾아와서 또 수채화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